light the fire. You place the flowers in the vase that you bought today. 제가 한국 나이로 보면 이제 54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평생 이상을 살았죠. 살아온 걸 되돌아보면은 굉장히 치열하게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10살 때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가세가 기울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배움의 기회를 좀 많이 잡지 못하고 또 집안의 경제적인 부분도 같이 쌓여지니까 그것들을 이제 어린 나이에서부터 해결하려고 살다 보니까 세상을 굉장히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의 화목이나 또 정, 그리고 동료들 간의 어떤 의리, 이런 게 결국은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하여튼 내 가족만큼은 좀 잘 꾸려서 행복한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29살 때, 28살 때 이제 현대백화점에 들어가서 근무를 시작했고 29살 때 결혼을 했고 지금 이제 대학교 3학년, 올해 4학년 되는 아들하고 지금 군대에 복무 중인 아들 4 식구가 같이 잘 살고 있죠. 어려운 시기 때도 일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일을 통해서 또 내 자신감과 내적 그 만족을 채울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왔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은 70년대 때 100억 불 수출을 얘기했어요. 지금은 이제 5천억 불이 넘어가고 1조 불 수출을 얘기한다고 할 정도면은 국민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국민이죠. 그런데 이거를 정치가 잘 뒷받침만 돼주면은 정말 괜찮은 나라고 살기 좋은 나라고 또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선진국까지도 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치가 그렇지 못해요. 역대로 보면은 지금 한 10여 명의 그 역대 대통령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불행했죠. 뭐 지금 아마 대통령을 하고 계시는 분도 이미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만 보더라도 앞으로의 그분의 미래는 그렇게 썩 밝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라 그러면은 정치만 올바르게 펼칠 수 있다라 그러면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고 또 그리고 우리 민족이 보면 정이 많죠. 한도 많지만은 그럼 이 정과 한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그것이 문화로 승화될 수 있다라 그러면은 아주 대단한 문화 국가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봐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가 보면 굉장히 대결적 정치였죠. 남북 분단의 문제를 비롯해서부터라도 그렇다면은 이 정치가 소통과 화합의 정치가 될 수 있다면은 괜찮아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정치를 하고 싶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그런 내 편, 네 편을 따지는 갈등과 대립의 정치보다는 우리 국민 또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의 미래를 같이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정치 초년생으로 정치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일산의 시작이 일산 서구더라고요. 근데 거길 지금 최근에 보면 9.13이라 그래요. 사실 9.13이 아니라 본일산이죠. 그러니까 이 일산이 개발될 때 그 일산이라는 지명을 두고 개발은 시작됐지만은 본래에 있던 도시보다는 그 외곽 도시들을 개발해내면서 이 본일산이 9.13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본토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소외되고 또 그리고 외곽으로 밀려나는 이런 현안이 있다고 보여져요. 또 하나가 그리고 일산에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오늘도 다녀왔지만은 5일장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영업시간 제한이나 특히 이제 중소영세 상인들의 이 삶의 그 피폐의 문제는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아주 그 전통시장이 일산 5일장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아주 그 우리 문화의 전통이 있는가 하면은 킨텍스라는 아주 또 세계적인 이런 전시 문화를 갖고 또 산업을 가지고 있는 곳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일산 서구입니다. 근데 이게 경의선이 관통을 하면서 그 본 구일산이 이 일산 개발권하고 좀 이렇게 격리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또 아주 그 세계화된 컨텐츠가 있는가 하면은 그런 전통이 있는데 이것이 단절돼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연관돼 있지 못하고 사실은 신과 구는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관되는 것이거든요. 미래 없는 과거가 없고 과거 없는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라 그러면 일산 서구의 현안은 바로
본래의 일산의 모습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또 세계화되어 있는 콘텐츠하고 상호 연결돼야 된다. 그렇다라 그러면은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정치 철학과 부합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져요. 어떻게 보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것은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통적 시장 문화와 그리고 또 세계화되어 있는 이 콘텐츠가 상호 소통 화합할 수 있는 연결을 만들어내는 것이 전 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일산 서구에는 중소영세권의 상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그리고 산업시설이 별로 없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 호미거리라든가 이런 전통 문화도 일산 서구에는 보존회까지 있을 정도로 전통적인 것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농지도 많이 남아 있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우리 사회가 그 무상급식으로 해서 공론이 분열되기도 했고 서울시에서는 뭐 그것으로 시장이 교체되는 일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먹거리의 문화에서도 보면은 그냥 무상급식이 아니라 이게 친환경 무상급식이거든요. 그럼 일산 서구가 가지고 있는 이 오염되지 않는 농토들 이런 부분들에서 친환경 농산물들을 재배하고 이것을 고양시뿐만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여러 곳의 학교의 아이들에게 친환경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라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대의 컨텐츠하고도 맞고 또 그리고 그 농업과 시장을 살려내는 것은 전통을 살려낼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고양시는 꽃의 도시라고 하는데 이것과 연결된 이제 킨텍스의 뭐 또 세계화된 컨텐츠들을 같이 결합해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다라 그러면은 지역에서 가장 우리 것 같은 전통과 가장 세계화되어 있는 컨텐츠를 같이 소통과 화합으로 연결하면서 발전시켜낼 수 있는 것이 전 서구의 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경의선을 통해서 단절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연결시켜내서 지역 화합을 이뤄내면은 굉장히 농심도 강하고 정도 많고 그리고 따뜻한 분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서구가. 물론 동구나 덕양갑도 다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은 여기는 본일산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산이라고 여기가 명칭되듯이 여긴 본일산인데 바로 그런 본일산의 본 모습을 찾아서 지금 세계화된 컨텐츠하고 연결시켜내는 것이 제가 볼 땐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는 뭐 긴 역사 속에 보더라도 뭐 침략이 많았던 나라이기도 하고 사실 이제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이제 장기간 침략을 받았던 게 이제 일본인데 일본으로부터 이제 해방되고 독립되면서 민족의 온전한 정체성을 찾지 못했죠. 그러면서 이것이 분단이 됐고 이 분단된 현실 속에서의 정치적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서로 상호 비방하고 서로 이용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서 정치를 하겠다 또 이 국가와 민족을 이끌겠다라기보다는 상대방을 비방하면서 얻은 상대적 이익이 굉장히 많은 정치가 한국의 정치적 현실이라고 봅니다. 대표적인 게 지역세, 학벌, 지연, 학연 이런 것들이 정치 속에 가장 많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에서도 뭐 네거티브 선거는 하지 말고 뭐 정책 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그간의 네거티브 선거 누구를 욕함으로써 얻어지는 반사이익에 의한 정치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 결국은 나중에 자기가 권력을 잡더라도 또 그 반대편에 있던 사람이 그것을 탈환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또 험잡고 약점을 잡고 공격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이 정치가 발전적인 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퇴보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존경받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 말로가 깨끗했던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걸 보더라도 한국 정치는 소통과 화합의 정치가 아니었다. 대단한 대결의 정치였다. 그리고 이미 우리 사회는 민주화됐다고 보는 견해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민주화가 다 됐다, 아니다, 좀 더 남아있다 하는 견해들에 대한 차이는 있다고 보고 그건 또 뭐 토론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역대 이 정권의 변화를 보면은 일정하게 민주화는 이루어졌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국민 전체 국민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아내는 것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민주적인 방식은 완성이 돼 있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과연 그러면은 이 정치가 정말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또 미래에 대해서 비전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정치인가? 아마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계속 누군가를
밟고 올라오는 정치가 되고, 그리고 이 정치 권력을 잡으면은 거의 모든 권력을 잡은 것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힘이 세지는 거예요. 최근에도 보면은 뭐 국회의원이 한번 당선이 되면은 뭐 어떤 분들은 200가지가 달라진다 그러고 뭐 어떤 분들은 500가지가 달라진다 그래요.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치면은 그런 정도의 변화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남용하면은 결국은 이제 불법이 되고 또 국민의 지탄을 받는 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바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자기를 지지한 사람들에 대한 그 정책적 실현을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은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그 정책적 실현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지한 사람들에 대한 정책만 실현을 하게 되다 보면은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또 다른 그 피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결국은 너 나중에 두고 보자. 너 반드시 갈아치우고 심판하겠다.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라 그러면은 정치는 온전하게 발전할 수 없고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 갔던 사람은 어느 일부부터는 칭찬을 받겠지만 또 어느 일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고 그 타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치의 말로가 불행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라 그러면은 한국 정치에서 그런 문제가 좀 해결되려고 하면은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서 권력을 잡더라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국민 모두를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정치를 하면은 그런 현상이 점차 줄어들겠죠. 쉽게 얘기하면은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친기업적 대통령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기업은 특히 대기업 중심으로만 엄청나게 살려놨지만은 우리나라 전체가 좋아졌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노동자들도 농민들도 도시 서민들도 이런 사람들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었다라 그러면은 과연 이 대통령이 지금처럼 심판의 대상이 되고 타도의 대상이 되겠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한국 정치의 현실에서 기본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됩니다. 지지자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경상도만을 위한 정치, 전라도만을 위한 정치, 또 자기를 지지해왔던 어떤 계층만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 더 크게는 민족을 위한 정치. 이렇게 함으로써 세계화 속에서의 우리 위상을 살려내고 더 큰 나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게 결국 정치 아니겠어요? 한국 정치에서 해볼 만한 사람은 다 해봤다 이거예요. 이제 안 해본 게 진보 정치입니다. 이 진보 정치가 이번에 반드시 실현돼야 돼요. 그래서 민주화돼서 국민들의 전체를 화합시키고 발전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은 진보적 가치가 빠져 있다는 것이. 왜 무상급식이 지금 국민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왜 등록금 인하가 국민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왜 재벌 타도가 국민적으로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까? 왜 대형 매장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들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냐. 너무 왜곡되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차별화된 정책들을 펴왔다라는 것이. 아무리 그것이 문민이든 참여든 적이든 그렇다라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통합진보당에 반드시 기회를 줘야 됩니다. 통합진보당이 바로 이렇게 어딘가 하나 비어있는, 어딘가 하나 온전치 못한 이 정치의 완성도를 높여낼 수 있는 활용점정의 역할을 저는 통합진보당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통합진보당에게 반드시 이 19대 총선에서는 기회를 주십시오. 고양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 본질적인 것을 바꿔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되는 게 오만이고 독선입니다. 다수에 대한 횡포죠. 이 다수가 소수를 이해하고 소수를 안고 가려고 하기보다는 소수를 밟고 가려고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원순 시장이나 김두관 지사가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 높아진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아마 16개의 광역단체장 중에서 2분이 입당을 하면 9개가 민주당 소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또 다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미 지금 경기도 의회 내에서도 다수에 의한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들로 듣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민주당이 또 다수가 돼서 오만과 독선의 정치를 펼친다라 그러면은 민주당으로 교체돼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오만과 독선의 정치를 버리고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하자라는 것이에요. 이번에 야권연대가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50%를 지지를 받는 안철수
교수가 5% 지지를 받고 있던 박원순 시장에게 양보를 하면서 서울시장이 바뀐 거예요. 감동의 정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야권연대는 감동입니다. 우리도 고양시에서 지난 지방선거 때 무지개연대를 만들어서 야권연대를 만들었어요. 그때 고양 시민들에게 줬던 것은 감동이었습니다. 아, 저 사람들이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자기의 기득권들을 버리면서 하나로 모아가고 있구나. 이런 감동을 주었을 때 시민이든 국민이든 그 정치 지형을 인정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또다시 숫자가 많다라고 해서 작은 것을 바꾸려고 한다는 오만과 독선을 부리면은 절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정치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김근태 돌아가신 고 김근태 상임고문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 10년에 대한 반성이 없이 집권을 한다면은, 민주당이 집권을 한다면 그것도 문제다. 저는 그 사람들을 굳이 구태 세력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미 실패를 맛봤을 때 무엇이 부족해서 실패를 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이번 야권 연대에서는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한 정권이 될 수 있고 성공한 정치를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번에 지금 연초에 물가도 많이 오르고 또 뭐 임금도 안 오르고 아마 여러 가지들 많이 힘드시죠. 저도 이렇게 지금 선거 운동을 다녀보니까 그 임대료가 막 6개월씩 밀렸다라는 분들도 많이 만났어요.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저를 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상이 참 후덕해서 좋다. 아마 답답하시고 힘드시니까 그런 후덕한 인상에서라도 위안을 받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도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제 원래 그 인터넷상에서 별명이 쌀집 아저씨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상이 좀 후덕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다정다감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서민들을 위한 정치,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치, 이거를 실현하겠다는 뜻으로 사랑과 신뢰의 정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변치 않는, 배신하지 않는, 그리고 일산 서구의 유권자 여러분들과 함께 어려운 길을 또박또박 걸어갈 수 있는 아주 넉넉한 품을 가진 후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지해 주십시오. 일산 서구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